이엄맘의 채식 요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필수 밑반찬이죠. 뭘까요? 없으면 허전하고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필수 밑반찬이 바로 김치죠. 오늘은 김치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사실 채식김치라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젓갈만 빼고 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채식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젓갈 하면 김치, 김치하면 젓갈, 이 공식이 머릿속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젓갈을 빼고도 김치가 가능한가? 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젓갈을 빼고도 얼마나 맛있는 김치가 되는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어요. 자, 채식김치의 특징은 아주 맛이 깔끔하다는 겁니다. 사실 젓갈을 넣고 김치를 해서 숙성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비린 맛도 나지만 깔끔한 맛이 나지는 않아요. 약간 텁텁하죠. 근데 채식김치는 숙성되면 될수록 맛이 시원해지고 맛있고 깔끔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채식김치를 한번 만들어 볼 것이고, 자, 제가 이렇게 미리 배추를 준비해 왔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양념의 분량들은 배추 한 포기 기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배추를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제가 일단 전체적인 재료 소개부터 한번 해야 되겠어요. 자, 배추 한 포기가 필요하고요. 무는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3분의 1개에서 한 2분의 1개, 전 한 4분의 1 정도 준비했고, 배, 그 다음에 홍피망 또는 홍파프리카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미 찹쌀가루가 필요하고, 천일염이에요. 천일염은 한 컵이 필요하고, 고춧가루는 반 컵, 채수가 한 컵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파는 한 대여섯 뿌리 정도 있으면 될 것이고요. 자, 마늘 한 큰술, 생강 반 큰술, 깨소금 두 큰술, 통깨 한 큰술, 그냥 소금 두 큰술, 그 다음에 꿀 한 큰술이 필요해요. 전체적인 재료는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앞으로 개별적인 재료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한국에 요즘에 햇빛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장마철은 아니지만 아주 긴 우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과일과 야채 값이 너무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이엄맘이 오늘 방송을 위해서 며칠 전에 야채 가게에 갔는데 과일과 그 야채 값이 너무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엄맘이 이렇게 배추를 사가지고 왔는데, 이왕 비싸게 주고 사는 배추, 좋은 것을 골라야 되겠죠. 특별히 이 김치는 가장 중요한 게 배추의 맛이죠. 우리가 배추를 뜯어 먹어서 그 맛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배추 고르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배추가 큰 것이 이렇게 있는데, 배추는 이렇게 들어봐서 아주 묵직한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배추가 묵직한 것은 그만큼 속이 차고 단단하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을 때 묵직한 것이 좋고요. 푸른 잎이 많고 푸른 잎이 깨끗한 게 좋은데, 사실 이엄맘이 장에 갔으면 많은 배추들 중에서 좋은 것을 골랐을 텐데, 제가 간 야채 가게에 배추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는데, 이왕이면 좋은 배추를 그렇게 고르시면 되고, 여기 보면 뿌리 부분이 하얗고 병들지 않고 또 이렇게 무르거나 썩지 않은 것을 골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배추를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무 또한 마찬가지예요. 무도 모양과 크기가 이렇게 균일해야 돼요. 아주 매끈하다 그러죠. 그래서 매끈한 무를 고르시는 게 가장 좋고, 잔뿌리가 있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름무는 왠지 좀 수분도 적고 매운맛도 강하고, 그리고 또 안에 심이 박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름무는 특별히 잘 생각해서 골라야 돼요. 자, 시골에 사는 그 재미 중에 하나가 바로 장구경인데, 장에 가면 이 무의 그 무청 있죠. 그것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무는 사실 이 무의 흰 이 뿌리보다는 무청 그 이파리의 영양가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추를 아주 단단하고 무거운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일단 이것을 한번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배추는 여러 가지 양념들이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배추와 소금, 그리고 마늘,
그리고 뭐 고춧가루 정도 요 정도만 있어도 숙성이 되면 아주 맛이 나죠.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냥 부재료들이니까 여건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큰 배추를 일단 2등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어제 제가 사실 이 배추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2등분하고 누르다가 요 칼 끝으로 손을 좀 찔렸어요. 그래서 오늘 요리를 할 때 일회용 장갑을 좀 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배추를 한 10cm 정도 이렇게 칼집을 내요. 10cm 정도 칼집을 내서, 속이 아주 잘 찬 것 같아요. 10cm 정도 칼집을 내서 이렇게 손으로 벌려주세요. 와, 속이 굉장히 치밀하게 잘 찼어요. 이런 배추가 좋은 배추겠죠. 자, 쉽게 절이기 위해서 이걸 한 번 더 칼집을 내주세요. 이것도 이 정도로만 칼집을 내서 손으로 그냥 이렇게 찢어주세요. 자, 잘 이렇게 찢어주시고, 이것도 2등분을 내서 이렇게 잘 찢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배추를 4등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금물을 만들어 놨는데 물 1리터에 아니면 약간 더 돼도 돼요. 1.5리터까지 괜찮겠죠? 물 1리터나 1.5리터에 천일염, 바다소금을 반컵, 200cc 컵 기준으로 반컵을 이렇게 풀어서 녹여놨어요. 이것이 소금물이고, 이 배추를 소금물에 담궜다가 꺼낸 다음에 또 소금을 뿌려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담궈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담궈서, 자, 큰 또 그릇이 나왔는데, 배추를 소금물에 좀 푹 담그세요. 배추를 소금물에 푹 담근 다음에, 제가 아까 천일염이 한 컵이라 그랬죠? 반컵으로는 이렇게 소금물을 담그고 소금물을 만들고, 또 나머지 반컵으로는 이렇게 켜켜이 소금을 뿌리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이 천일염으로 한번 뿌려 볼까요? 제가 사실 이렇게 산 배추가 신선하지는 않네요. 보니까 배추를 이 천일염으로 하나씩 들고 켜켜이 소금을 뿌리면 되는데, 줄기가 단단하니까 줄기 쪽에 집중적으로 뿌리시고, 이 하얀 줄기 쪽에 이파리 부분은 안 뿌리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절여 볼까요? 그리고 이 김치할 때 배추도 중요하지만 소금이 아주 중요해요. 만약에 천일염을 쓰지 않고 정제염을 쓴다, 그러면 아마 김치를 망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제염을 쓰면 빨리 씌어지고 물러지고 맛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가공한 소금이니까 천일염을 쓰시되, 요즘은 바다도 아주 많이 오염이 돼 있죠. 그래서 소금을 좋은 것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일염은 적어도 3년 이상 간수를 빼야 돼요. 왜냐하면 바다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아주 많이 소금에 함유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도 3년 이상 간수를 뺀 아주 좋은, 질이 좋은 천일염을 사용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소금의 나쁜 그런 여러 가지 독성들이 결국은 내 몸에 들어오는 거니까 좋은 소금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 배추를 절이는 시간은 길지 않으셔도 돼요. 이연맘은 한 2~3시간 정도 절여요. 4시간을 넘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소금물에 배추를 오랫동안 담궈 놓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배추의 맛이 없어져요. 상큼한 맛도 없어지고, 또 배추가 단맛이 빠져요. 그리고 영양 성분도 빠지고, 그래서 맛이 없는 김치가 돼요. 만약에 조금 절이는 시간을 길게 하고 싶다 하면 소금의 양을 더 줄여주시고요. 이연맘은 보통 한 2~3시간 절인다 했죠. 이렇게 해서 절여도 충분히 김치가 아주 맛있고, 오히려 배추는 짠 거보다 심심하게 해서 먹는 게 훨씬, 김치를 담궈 놨을 때 싱싱한 그 식감이라 그럴까요? 그게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간을 너무 세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소금도 너무 소금물에 오래 절이지 않으셔도 돼요. 자,
자, 이연맘은 시간 관계상 미리 이렇게 절여놨는데 이 배추는 아까 그 배추보다 좀 크기가 좀 많이 작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 포기를 미리 절여놨어요. 딱 3시간 절인 거고요. 이렇게 하나 뜯어서 먹어보면 아주 심심하니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여놓은 배추가 준비됐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배추가 이렇게 준비됐으면 그 다음에는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양념장 중에서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것은 이렇게 찹쌀풀을 쓰는 거예요. 저는 현미 찹쌀가루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미 찹쌀가루가 저는 집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고 사실 맛도 좋기도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현미 찹쌀가루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현미밥을 뭐 채수나 물을 넣고 그냥 곱게 갈아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풀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여의치가 않다 하면은 통밀가루로 풀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이연맘이 현미 찹쌀가루 반컵, 채수가 1컵이에요. 그냥 물보다 다시마, 무, 그 다음에 표고버섯을 넣고 이렇게 끓여서 채수로 풀을 쓰면 훨씬 맛있겠죠. 이것으로 한번 풀을 써보도록 하겠어요. 자, 2대1 비율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이 풀이 쏘아지는 동안에 저는 자, 시간 관계상 미리 이렇게 현미 찹쌀풀을 이렇게 쏘아 놨어요. 자, 현미 찹쌀풀이 있으니까 이제 양념장을 만들면 되겠죠? 자, 이 현미 찹쌀풀 채수 1컵에 현미 찹쌀가루를 풀어서 이렇게 들어봤을 때 그냥 이렇게 줄줄 흐르고 똑똑 떨어지는 정도면 농도가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찹쌀풀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 이 찹쌀풀이 어느 정도 식었을 때 고춧가루를 미리 좀 버무려 주시면 고춧가루가 뿔잖아요. 색깔도 더 예뻐지고. 고춧가루가 반컵을 준비했는데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저는 조금 남기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고춧가루 반컵을 찹쌀풀에 이렇게 섞어서 불려 놓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흰 게 많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춧가루가 불거든요. 그러면서 제법 빨간 색깔이 돼요. 자, 이 배는 작은 크기의 아주 작은 소 사이즈의 배라면 한 반 정도, 아니면 약간 크다 하면은 한 8분의 1 정도 분량의 배를 곱게 갈아주세요. 여기 보면 제가 곱게 갈아서 즙을 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 즙을 이렇게 곱게 내서 이 양념장에 섞어주시면 훨씬 맛있는 김치가 되겠죠? 자, 여기 끓고 있네요. 그래서 좀 저어볼까요? 이게 쉽게 눌러붙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불을 끄고, 이렇게 해서 배를 곱게 갈아서 즙을 넣으시면 양파를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덜 씌워지죠. 그래서 오늘 이연맘은 양파를 넣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연맘은 이게 홍파프리카를 준비했거든요. 홍파프리카도 약간 달짝지근해요. 그래서 이 홍파프리카와 이 배가 들어가면 거기다 양파까지 넣으면 너무 빨리 씌워지기 때문에 이연맘은 양파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식성대로 준비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이 배즙을 넣으시고, 자, 홍파프리카는 제가 반을 이렇게 갈아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홍파프리카를 반 개를 이렇게 갈았어요. 홍파프리카를 넣으면 맛이 더 부드럽고 감칠맛이 나서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춧가루의 양을 줄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매운 것을 못 드신다 하시는 분은 고춧가루를 아주 조금 넣으시고 홍피망이나 홍파프리카를 갈아서 넣으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홍파프리카를 이렇게 갈아서 배와 함께 넣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뭐 오래 보관하시지 않고 그냥 싱싱하게 빨리빨리 드시고 자주 만들어서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양파를 넣으셔도 되고 사과를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사과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채를 쳐서 넣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더 빨리 물러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즙을 내서 넣으면 훨씬 덜 씌워질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거는 여건대로 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오늘 이 파프리카와 배를 양념장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기본 양념장이 이렇게 됐으면 색깔이 고춧가루를 제가 많이 넣지 않았지만 색깔이 아주 이쁘죠? 파프리카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저렇게 기본 양념장이 되었으면 자, 깨를 갈아 놓은 것 2큰술이 들어가고요. 통깨 1큰술이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생강 반큰술이 필요해요. 김치를 담글 때 마늘과 생강은 냉동실에 보관해 둔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바로 까서 갈아서 쓰시는 게 김치가 가장 맛있다고 해요. 김장김치는 또 반드시 그렇게 담궈야 된다고 하는데 이 엄마는 그래도 저장해 놓은 것도 많이 한번 써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꿀 1큰술이 필요해요. 뭐 약간 조금 더 감칠맛 있게 드시고 싶다 하는 분들은 뭐 꿀량을 좀 조절하셔도 되겠지만 파프리카와 배가 들어갔기 때문에 꿀은 뭐 이 정도만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양념장은 됐고 요거는 소금은 2큰술이에요. 처음에 1큰술을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2큰술을 넣기로 한 이유가 무가 들어가잖아요. 무채에서 물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엄맘은 꼭 김치에 이렇게 무를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김치 사이사이에 넣거든요. 그러면 이 김치에서 물이 빠지면서 아주 국물이 더 시원해져요. 저는 이렇게 국물이 좀 많은 김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많이 넣는 걸 감안해서 2큰술을 소금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소금 2큰술을 넣고 만약에 이렇게 무를 중간중간에 배추 사이에 박아 놓으신다면 나는 배추김치를 담궜지만 무는 그냥 일석이조로 같이 드실 수 있죠. 그래서 무김치와 배추김치를 같이 그냥 담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엄맘은 김장김치도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김치를 제가 주로 담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이 다 준비가 됐고 이제는 파를 한번 썰어 볼까요? 파는 한 5-6뿌리, 실파 5-6뿌리를 준비하시면 돼요. 자, 한 4-5cm 길이로 파를 준비하셔서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는 제가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채를 쳐서 넣었는데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한번 해볼까요? 왜냐하면 무를 제가 또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맛있는 양념장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양은 배추의 절여진 정도에 따라서도 줄여질 수가 있어요. 저는 아까 배추를 먹어보니까 짜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소금이면 아마 간이 심심하게 먹기엔 딱 좋을 것 같아요. 배추가 짜지 않도록, 김치가 짜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양념장이 다 됐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배추를 이제 양념장을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양념장을 어떻게 보기에 참 먹음직스럽죠? 그래서 한 손에는 이렇게 양념장을 잡으시고 한 손에는 배추를 잡으시고요. 자, 배추를 하나씩 들고 거기다가 이 속을 꼭꼭 눌러서 담으시면 돼요. 자, 맨 겉에 잎에는 바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감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알뜰하게 거기까지 바르지 않으셔도 돼요. 자, 속까지 꼭꼭 양념을 눌러 담으세요. 자, 이 배추 속을 넣으면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제가 시골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농사 짓는 거를 좀 보게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농약과 비료를 좀 많이 사용하셔요. 근데 비료 중에서도 질소 화학 비료 아주 기본인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한 질산염으로 만든 비료죠. 이 비료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사실 이 비료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죽어요. 결국은 농사는 금방 어떻게 좀 잘 될지 모르겠지만 땅은 사실 좀 황폐하게 되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질산염 비료를 좀 많이 사용해서 땅에 미생물이 죽고요. 또 문제는 그것이 지표면으로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물이 오염이 돼요.
그래서 이 질산염 검사를 하는 어떤 연구팀이 외국의 한 시골 마을에 사람들에게 이 질산염 검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양의 질산염에 노출되었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겠죠. 자, 이 질산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질산염을 많이 먹고 자란 야채를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그 야채를 통해서 질산염이 우리 몸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아, 너무나 절망적인 소식이죠. 도대체 믿고 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잠깐만 제가 이제 배추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버무렸어요. 그러면 맨 겉에 잎으로는 배추를 한번 이렇게 쌓아주세요. 맨 겉에 배추로는 이렇게 한번 해서 겉에 잎으로는 이렇게 한번 싸주세요. 아, 먹음직스럽죠? 금방 담근 배추에 금방 한 세 밥을 이렇게 쭉쭉 찢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이 됐고, 이연맘은 김장김치도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연맘은 김장김치에도 배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김장김치에도 풀을 써서 하는 편이에요. 자, 근데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상황이 그렇게 안 되고 오래 보관하시고 싶다 하면은 그런 걸 감안하셔서 김치를 담그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남은 한 개를 마저 한번 속을 넣어 볼게요. 배추가 이건 크기가 작아서 속이 많이 안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남은 배추는 잘 버무렸고 맨 끝에 파란색 잎으로 한번 잘 감싸주세요. 이렇게 잘 감싸주시고 이것을 여기다가 넣고, 자, 사진을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채식 김치 담그는 것은 끝이 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뭐 사실 우리 주부들이 하는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다 젓갈만 빼면 돼요. 이 채식 김치에 맛이 들었다 하면은 굳이 우리 식탁에서 젓갈을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일 이제 김치 뚜껑을 열어보면 물이 좀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간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싱겁다라고 하면은 채수에 소금을 약간 더 짭짤하게 탄 다음에 그걸 부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너무 짜다 싶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무를 더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박아주시면 무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간이 아주 알맞게 돼요. 무가 없다 하면은 그냥 채수를 이렇게 좀 부으셔도 돼요.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되고, 자, 오늘 준비한 이 맛있는 채식김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하는 명절 준비가 바로 김치 담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김치 담그기부터 해서 추석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석 전에 이렇게 김치를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주에 또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요리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기로 하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SOSTV.tv Save Our Souls Network.